쓰기 과정 성찰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과정. 자, 쓰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다. 쓰기라 그러면 우리 글쓰기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쓸 때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자, 그걸 점검하고 조정해보는 기회를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쓰기의 과정 같은 경우는 요거 5개, 요 표를 정확하게 외우는 게 더 중점적인 목표로 가셔야 돼요. 이 5개 표를요. 자, 계획하기. 자, 쓰기 맥락 요소를 고려해서 글쓰기 계획을 먼저 세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생성하기. 자료를 모으고 글에 활용할 내용을 마련하고, 자, 내용 조직하기. 글의 흐름과 구조를 고려하여서 내용을 짜임새 있게 배열해주고, 자, 표현하기. 독자가 쉽게 이해하고 글쓴이의 의도를 잘 전달할 수 있게 표현하고 고쳐쓰기. 자, 글을 살펴보면 부족한 부분을 부적절한 부분을 고쳐쓰고, 자, 글쓰기의 전 과정에서 자기의 글쓰기를 점검하며 수정하고. 자, 요 5개는요, 여러분, 주관식으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주관식으로 아예 안 나와 있을 때 순서대로, 자, 계획하고, 그 다음에 생성하고, 자, 조직하고, 표현하고, 고쳐 쓴다. 자, 요 5개를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무조건 다 외워서, 이거는 만약에 주관식으로 나왔을 때 틀려 오시면은 선생님한테 혼나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글쓰기를 한번 볼게요. 자, 글을 쓸 때 여러분 글 잘 쓰시나요? 자, 그래서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보면은, 자, 글을 쓸 때 첫 문장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친구. 자, 그래서 예상 독자를 한번 생각해보고 흥미를 끌 만한 문장을 써보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글쓰기 이제 어려움을 겪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고민을 해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문단에서 쓸 내용 정하긴 했는데 쓸 내용이 없어. 그러면 이제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 볼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글을 전개되는 것 같으면 글의 구조를 미리 짜놓고 그것에 맞추어서 글을 쓸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자, 지금 이 여학생이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이 여학생이 뭐라 그랬냐면, 글을 쓸 때 첫 문장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 경우는, 자, 요 표현하기 부분에서의 문제점이 아니냐. 자, 요런 것도 이 부분에서는 지금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아 주셔야 돼요. 자, 내가 표현하기 부분에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요렇게 지금 제시가 된 거라서, 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요 부분을 지금 어려워하고 있구나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무엇에 대해서 써야 될지 막막해. 그러면 계획하기가 문제다. 계획하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다. 자, 그 다음에 개요를 꼭 짜야 되나? 그러면 내용 조직하는 거가 문제가 있는 상태다. 자, 그랬더니 내가 다시 쓴 문장을 보니 문장에 비문도 많고, 비문이라 그러면 잘못된 문장입니다. 자, 맞춤법에 문제도 있어. 그러면 고쳐쓰기 단계에서 문제가 생긴 거고,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요 5개 단계 있잖아요, 여러분. 요 5개 단계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여기마다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공정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쓴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 자, 다원이의 글쓰기 과정을 볼게. 안녕, 난 다원이야. 내가 쓴 글 소개하려고 그래. 참 이쁘게 생긴 친구가. 네. 자, 처음에는 계획하기. 자, 제일 처음에 이제 글을 계획을 해야 돼. 자, 독자는 공정여행 잘 모르는 사람들을 독자로 삼아서, 자, 사람들에게 공정여행을 하도록 권유를 하는 글을 쓴다. 자, 그래서 주제는 공정여행의 어떤 개념과 실천 방법. 자, 그래서 본문에서는 글의 제목을 먼저 정하고 있지만 실제 글쓰기 과정에서 반드시 확정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제목은요. 자, 여기에서 주제도 있고 제목을 공정여행, 뭐 모두가 행복해지는을 지금 추가를 하기는 했는데, 제목을 우리가 반드시 정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제목을 마지막에 정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영화 파묘 있잖아요. 파묘가 원래 그 감독이 정한 제목이 한국의 미이라였던 거 아세요, 여러분? 자, 나중에 맨 마지막에는 파묘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목 자체를 무조건 제일 처음에 지을 필요도 없고 상관이 없다. 자, 그래서 범위가 넓은 추상적인 제목만 먼저 결정하고, 자, 글을 써 나가면서 내용이 정해진 뒤에 제목을 좀 더 구체화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자, 제목은 맨 마지막에 지어도 상관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책을 읽고 공정여행을 깊게 이해해서 공정여행을 소재로 한번 글을 써봐야지. 자, 이런 글을 쓰게 된 배경이 있다, 계기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과 같은, 자, 요 쓰기 맥락은 별표 쳐놓고 요거는 우리 다 암기해갖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주제, 목적, 자, 여기 있어.
자, 쓰기 맥락이라는 걸 우리 살펴봐야 돼요. 자, 주제나 목적이나 독자 매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기 맥락을 잘 고려를 해서 써야. 자, 글은 소재가 동일하더라도 주제 및 독자 매체에 따라서 내용과 형식이 달라지니까 글의 내용을 마련하기 전에는 반드시 쓰기 맥락을 분석해야 된다. 그래서 주제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소재가 똑같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다른 글쓰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쓰기 맥락을 잘 잡아서 글쓰기를 해야지 우리가 이 자기가 원하는 글을 정확하게 잘 쓸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쓰기 맥락 첫 번째 예상 독자는 자, 글을 읽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나이도 확인해야 되고 직업도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독자는 글을 읽는 사람 우리 어떤 사람이 글을 읽을 거야? 자, 공정 여행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글을 읽을 거다라는 전제가 하나 깔렸죠. 자, 그다음에 글의 목적은 무엇이냐? 글을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 했을 때 여기서는 권유 자, 그 어떤 설득이라고 여기서는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설득의 글쓰기를 할 거다. 왜냐면은 자, 자신의 주장을 독자한테 이해시키고, 자, 독자가 자기 주장대로 믿고 따르게 하는 것이니까 설득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제는 이제 글쓴이의 중심 생각, 자, 개념과 어떤 실천 방법이 무엇이냐. 자, 매체는 이제 신문을 간다고 합니다. 자, 종류는, 여기서는 글의 종류를 뭐라고 가셔야 될까? 설명문, 논설문, 자, 여기서 논설문, 아니면은 자, 기사문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논설문 설득에 관련된 글이니까 논설문에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글이 여러분 논설문입니다. 그래서 독자 투고란에 실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목은 뭘로 할까? 그냥 공정여행? 아, 너무 단순한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행복해지는 공정여행이라고 해볼까? 자, 독자가 흥미를 느낄 만한 요소를 골라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이라는 내용을 어떻게 했다, 여러분? 추가했다. 모두가 행복해질 만한이라는 내용을 추가를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계획하기 단계에서도 독자나 목적이나 주제나 자, 이런 것들 우리 다 뭐라 그랬다. 이런 것들 다 쓰기 맥락을 잘 고려를 했고 쓰기 맥락을 잘 고려를 했고 자, 요 쓰기 맥락을 고려를 하면서 자, 글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이제 계획을 처음에 해봤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 자, 내용을 생성한다. 내용 만들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쓸 내용을 바로 그냥 우리가 이런 글을 써야지라고 계획하자마자 문장을 써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써야 될까? 내용들을 조각조각 이 내용들을 한번 모아보자는 거지. 그러면은 글을 쓰기가 훨씬 더 편하겠죠? 자, 그래서 이 처음에는 매체를 활용하는 거야. 야, 내용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자, 책이나 신문, 잡지 같은 인쇄 매체나 라디오나 텔레비전. 여러분들도 이거 책 읽고서는 독후감 같은 거 쓸 때 인터넷에 있는 거 찾아봤어요? 안 찾아봤어요? 찾아봤죠? 자, 그거 찾아본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 내용을 생성할 때 여러 가지 매체들을 여러분들이 다 활용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이 지금 이게 브레인스토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얘들아. 여기서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들을 이렇게 마구마구 쏟아내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마인드맵을 그릴 수도 있어요. 하나의 중심 대상에 대해서 관련된 자, 범주들을 시각화해서 표시해내는 방법. 근데 이게 마인드맵을 그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 브레인스토밍 한 거나 마찬가지죠. 둘 다 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소리를 내서 즉각 말로 표현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토의를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자, 그래서 우리가 매체를 활용할 수도 있고, 브레인스토밍 할 수도 있고, 마인드맵 할 수도 있고, 소리내서 말할 수도 있고, 토의에서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공정여행에 대해서 자, 얘는 매체에서 일단 자료를 찾아봤네. 자, 그래서 자, 예상 독자는 공정여행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왜 필요한지 내용도 한번 추가해야 되겠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계획할 때는 여기서 개념과 실천 방법인데 여기에서는 왜 공정여행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도 추가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이 과정 있잖아. 이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한 이 글쓰기의 과정들은요. 요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무조건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딱 단순하게 자, 이 단계에선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야 돼 라는 식으로 고정만 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계획하기 단계 했다가 내용 생성하기 단계 했다가 다시 계획하기 단계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얘들아. 처음에 1번 계획하기를 했어. 자, 그 다음에 2번 내용 생성하기 했어. 자, 그 다음에 3번 내용 조직하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먼저 간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무조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한 방향으로만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방향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도 돌아가 보면 자, 이렇게 이유를 추가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고 자, 그러면 자, 일단 여기서 무슨 뜻일까? 이 무슨 뜻일까를 개념으로 잡아주셔야 되죠. 자, 개념은 아까 처음부터 추가한다 그랬던 내용이고 자, 공정무역과 유사한 걸까? 자, 그래서 이런 거 이런 거 아, 이런 걸 중요시하는 착한 여행 녹색 관광이구나. 자, 그럼 어떻게 실천하지? 어떻게 실천? 자, 봐봐. 개념과 실천 방법까지는 원래 얘가 계획했던 거 안에 있는 내용이라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행지의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소비, 자, 자고 먹고 말고 살 걸 고려하고, 자,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게 탄수화물 배출이나 쓰레기를 줄일 수 있게 하고, 자, 왜 필요할까? 자, 일반적인 여행은요, 여행지 주민의 수익은 작고 환경 오염은 높아진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정무역을 통해서 여행지 주민도 존중하고, 여행지 환경 보호도 하고, 여행지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고, 자, 이런 걸 중시해보자라고 왜까지 이유도 자, 얘는 지금 추가된 내용이라는 거 전제로 깔아주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조직해보자. 내용 조직을 한다는 건 여러분 뭐로 가셔야 되냐면 개요를 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개요를 짤 때는 자, 개요를 조직하고 구조도 만드는 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글을 쓸 때 이 내용 조직하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 글의 목적에 따라 주제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글의 흐름을 고려해서 내용을 조직해보자. 자, 글의 흐름을 고려할 때 자, 공정여행이 주목된 배경은 처음에 넣고 의의는 끝에 넣고 자, 그래서 정리한 생각을 도식화해서 나타내는 것으로 글 전체적인 내용이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요. 자, 생성한 내용을 관련 있는 것까지 묶여서 제시하고 구조도를 만드는 거야. 자, 그래서 얼마나 생성되었고 수집되어 있는지 알 수 있고 관계를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개요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자, 공정여행의 의란 무엇인가? 자, 제일 처음 부분. 자, 처음 부분은 그래서 주된 화제와 글을 쓰는 이유, 목적을 밝힌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는 근데 의의는 처음에 넣기에는 좀 어색하죠. 그래서 의의는 우리가 끝으로 보내고, 자, 그 다음에 공정여행 주목하는 배경은 처음에 넣어야 되지 않냐. 자, 그래서 이게 개요도요, 여러분. 개요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번 썼다고 끝이 아니라, 그 어색한 부분은 계속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 전제로 깔아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어색한 부분은 자,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를 꼭 명심을 해주셔야 되는 게, 자, 그냥 우리가 어색한 부분 처음에 개요를 한번 딱 썼어. 그러면은 무조건 이 개요를 똑같이 이거대로 끝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야. 똑같이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고, 자, 우리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다른 단계로 넘어갔더라도 다시 되돌아와도 되고 언제나 수정이 가능하다고. 늘 수정을 해가면서 자,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목적에 글을 쓰는 걸 목표로 가시면 되지 굳이 한 번 썼을 때 무조건 똑같이 100%딱 맞출 필요는 없다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을 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었고요. 자, 그래서 자, 이거 보면은 뭐 이제 공정의 개념은 무엇인가? 자, 실천 방법은 무엇인가? 자, 이렇게 지역 경제를 살리는 소비를 해서 실천할 수도 있고, 탄소 배출량이 적은 교통수단 이용할 수도 있고, 자, 쾌적한 숙박시설과 오락시설,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공정여행하고 관련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공정여행하고 관련이 없는 내용을, 자, 봐봐. 그 실천 가운데 다는 통일성을 해치니까 통일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통일성이 없는 문장, 그러니까 내역 조직 단계에서는 주제를 고려하여서 통일성을 해치는 부분은 아예 다 삭제를 해주자. 자, 이 부분은 그냥 안 쓸 거야. 없애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자, 그래서, 자, 첨가할 것, 삭제할 것, 대체할 것은 없을까. 그래서 글의 뼈대를 작성하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글의 개요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자, 그래서 개요를 여기서 이렇게
점검을 해볼 수가 있겠다. 개요를 한번 점검해보자. 자, 그 다음에 표현하기에서는 자, 다양한 표현 기법을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 독자의 흥미를 이끄는 표현, 자,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표현. 자, 그래서 표현하기, 자, 첫 문장을 명사구로 끝낸다. 자, 그래서 첫 문장을 이렇게 명사구로 끝냈고, 자, 그 다음에 없을까 하고 둘째 의문문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뭐, 요런 거는요, 표현할 때 계획을 해도 되고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선생님 생각에는. 자, 근데 요런 식으로 표현해도 우리가 좀 흥미도 끌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좀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표현하기는 진짜 글쓰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글쓰기를 한번 직접 해보자. 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공정여행. 자, 생각만으로도 우리를 설레게 하는 여행.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껏 해온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과연 문제는 없었을까? 자, 요렇게 명사 구로 딱 끝내고 그 다음에 의문문도 한번 써보고 이랬다. 자, 근데 여기서 요 부분에서 봐봐. 여행은 생각만으로도 우리를 설레게 한다. 라고 시작 보통 하잖아. 근데 이거를 어순을 바꾼 거야. 자, 여기서 여행이란 단어를 맨 마지막에 넣음으로써 이거 도치라고 가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명사구로 끝내면서 이게 내용이 강조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용 더 강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껏 해온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문제가 없을까? 자, 그 다음에 이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건 주의를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의문형 문장을 쓰잖아. 그러면은 훨씬 더 우리가 보통 문장보다 주의가 환기가 되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여기에 주목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 의문문으로 끝내면은 강조가 되니까. 자, 그래서 자, 요런 식의 표현 방법을 신경 쓰면서 한번 써봤고, 자, 대형 호텔이나 콘도에 묵으며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여행을 하면, 자, 여행의 수익 대부분이 여행 관련 업체에만 돌아갈 뿐 여행지 주민에게는 거의 돌아가지 않아요. 자, 더구나 여행 과정에서 나오는 쓰레기와 탄소는 자, 지구를 훼손하고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죠. 자, 그래서 새로운 방식의 여행이 공정 여행이다. 자, 근데 이거 지금 이렇게 쭉 쓴 거 보면은 얘들아 이거 그대로 실을 수 있을 것 같니? 뭔가 좀 애매모호하긴 하죠. 뭔가 어쨌든 자, 이 표현을 할 때는 주의해야 될 점이 자, 쉽게 이해를 해야 되고 정확하게 어법에 맞는 것, 자, 쉽고 간결한 표현, 다양한 표현 방법, 개성적인 문체를 써서 흥미를 이끌 수도 있고요. 자, 도표나 사진 등 시각 자료를 사용할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비유나 강조나 변화. 자, 우리 지금 여기서 도치법을 사용한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자, 근데 문제는 없을까는 이거는 이 서리법이라고 보실 수가 서리법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의문문이라고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학교에서 여러분 이 과연 문제는 없을까 부분은 학교에서 필기를 좀 그래도 약간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들어와 보세요. 이 부분을 서리법이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 근데 이거 고쳤어야지. 고쳤을 때는 자, 이렇게 그림말 다 삭제해야지. 자, 여기서 잉 이런 거 다 그림말은 자, 우리가 지금 이게 어디에다가 만약에 이거를 친구한테는 이렇게 글 써도 돼, 안 돼? 친구한테는 괜찮아. 자, 근데 우리가 이 글은 신문에 실릴 글이라는 점을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자, 신문에 실릴 건데 이렇게 격식을 갖춰줘야죠. 근데 격식 없이 그냥 막 이런 거 쓰시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쓰시면 안 된다. 그래서 그림말을 사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문장의 종결 표현도 여기서 아나요, 자, 마찬가지지요, 미치지요, 이런 식으로. 자, 요거 우리 요가 들어가잖아요. 요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격식체니 비격식체니, 자, 해요체이기 때문에 일단 비격식체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비격식체보다는 여행이다라는 격식체를 써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여행이다 같은 경우는 무슨 체? 자, 해체가 격식체이다라는 거 꼭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생각만으로도 우리를 설레게 하는 여행. 이거는 도치법 사용했다는 거 앞에서 했고, 이 도치법은 괜찮으니까 그대로 내두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과연 문제는 없을까? 이것까진 괜찮은 거죠, 의문문에서는. 자, 그래서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면 수익이 여행을 주민에게 돌아가지 않아요는 자, 말투도 하나로 일관성 있게. 자, 여기에서
표현하는 게, 자, 일관성 있게 표현해 주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일관성 있게 써주는 것도 중요하다. 자,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새로운 방식의 여행이 바로 공정여행이다. 공정여행 얘기를 하고요. 자, 공정여행은 여행지 주민을 존중하고, 자, 환경을 보호하며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취지의 여행으로 착한 여행, 녹색관광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다소 불편할 수는 있지만 뜻깊은 체험도 할 수 있고 뭐 유익함을 가져다 준다. 자, 그래서 고쳐쓰기도 요렇게 고쳐쓰고 뭐 매체의 특성에 따라서 적절성과 일관성에 따라서 수정을 한다. 자, 그래서 공정여행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소비를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작은 규모의 숙박시설이나 민박도 이용하고, 지역 특산물도 재료로 해서 지역 주민이 직접 만든 음식으로 식사도 하고, 자, 재래시장에서 그 지역 상품도 구매하고, 자, 그래서 여행자의 소비가 지역 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져서, 자, 여행지의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소비를 해야 된다. 자, 지역 주민과 정을 나누고, 자, 여행지의 문화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자, 여행을 통해 알게 된 문화, 역사 등이 입시 공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가면은 선생님 생각엔 삭제를 해야 될 것 같네. 왜냐면 이 공정여행하고는 관련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잘 관련이 없어 보이죠? 자, 그다음에 둘째, 탄소 배출량이 적은 탄소 배출량. 자, 그래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논문에 따르면, 자, 1년 동안 국내 여행에서 이용한 교통수단에서 배출된 탄소로 오염된 공기는 47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한다. 자, 그만큼 많이 된다. 자,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또 자전거 여행도 괜찮고 도보 여행도 좋지 않겠니? 자, 그래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긴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곳에 머무르다 보면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이거를 이렇게 썼는데 얘가 너무 그 뜬금없어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중간에 자, 이 얘네들의 이제 얘기를 할 때 이 내용을 더 들어가면은 봐봐. 여기서 독자들에게 공정히 실천하는 방법 자세하게 알리고 싶어서 문단을 추가해서 내용을 보충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요런 내용 같은 경우 추가해서 보충하고, 자, 유명인의 말을 인상 깊게 인용하여서 인상 깊게 전달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글의 목적을 고려할 때 우리가 내용이 부족하면 내용 생성하기 단계로 돌아간 거야. 자, 지금 1번 계획을 했죠. 자, 그 다음에 2번 생성을 했죠. 그 다음에 3번 뭐 했어? 3번 계획 조직하기 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뭐야? 얘를 쓰기를 직접 표현하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표현하기 단계에서 다시 어느 단계로 왔냐면 다시 생성하기 단계로 돌아가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내가 뭔가 표현 자체가 아주 내용이 많은 것 같지 않아. 표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생성하기 단계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다시 가보면은, 자, 여기서 프랑스의 소설가 마르셀 프루트. 자, 얘도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것이라고 했다. 자, 그래서 한 곳에 머무르면 이런 것도 이제 내용 더 추가하고, 자, 여행지 주민을 만나고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여행지를 느릿느릿 걷다 보면 다양한 삶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색다른 즐거움도 얻게 될 것이다. 자, 유명 관광지에서 인증사진 찍는 것보다 공정여행으로 가슴에 영원히 남을 사진을 찍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자,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고, 자, 끝으로 여행지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하면 더 좋지 않겠니? 자, 지역 특산물 생산하는 곳을 방문하여서 체험해보고, 자, 문화 유적지도 답사도 해보고, 여행지의 독특한 풍습도 체험해보자. 잊지 못할 추억을 하나로 얻지 않겠니?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충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유명인의 말을 잘 인용을 했다. 그래서 인상 깊게 표현을 했네요. 자, 그래서 자, 이 계획하기부터,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마지막에 이 표현하기 있잖아. 표현하기 다음에는 또 이거를 5번 뭐 할 수도 있다. 고쳐쓰기도 할 수 있다. 요거 꼭, 자, 고쳐쓰기에서는 요렇게 해서 잘못된 부분은 또 고쳐 쓴다로 가시면 되겠죠. 지금 이 단계가, 네. 자, 지금 표현하기이기도 하면서,
자, 그 다음에 고쳐쓰기도 같이 들어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현하기랑 고쳐쓰기 이렇게 고쳐쓰기 같이 해봤다까지 하셔서 자, 이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요거 여러분들 5개 단계를 완전히 잘 이해를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점검과 조정 내용 같은 경우도 잘 살펴봐야 된다. 자, 주제랑 관련이 없는지 통일성도 여러분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문장 간의 관계도 잘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문장 간의 관계도 잘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떤 조정 내용에 따라서 고쳐 쓸 수 있는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권유하는 게 목적이니까 동참할 것을 자 글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어.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떠나자. 뭐 이런 여행을 떠나자. 동참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으로 가서 더 자세하게 이제 이게 제일 처음에 또 주제가 바뀌어버리면은 주제가 여기에서 얘로 바뀌면은 또 다른 내용의 글을 우리가 써야 될 수도 있다는 거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쓰기 맥락을 고려해서 그 쓰기 맥락을 고려해서 글을 고쳐 써보자. 자, 그래서 요런 쓰기 맥락을 고려해서 글을 어떻게 고쳐서 써야 될지 우리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